안녕하세요. 수학상 4단원 복소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라는 단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라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네,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실수라는 개념까지 다 공부를 했으면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 아니냐, 다 학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실제 존재하는 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학습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가상의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그러한 거짓된 숫자, 뭐 허수, 뭐 가상의 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쓸데없이 그걸 왜 알아야 해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원에서 복소수, 허수 이런 개념을 다루긴 다루는데 굉장히 얕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게 다루면은 그래도 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얕게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번 단어는 목적과 취지가 이 복소수 자체를 학습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자 다음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미리 학습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무게를 실지 않고 제시를 해놓는 그러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복소수라는 것을 왜 공부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는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복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써먹는지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을 학습할 때 이 복소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소수라는 것은요,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와 그 다음에 거짓된 숫자 혹은 가상의 숫자 허수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무리수라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리수랑 무리수 그 두 개를 합쳐서 실수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라는 것과 허수 이 두 개의 수의 그 체계를 그 시스템을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허수라는 것은 도대체 왜 배우느냐? 뭐 실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허수라는 것은 왜 배우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복소수 체계까지 이걸 확장시켜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 방정식을 푸는데 뭐 간단한 방정식을 써볼게요. x제곱은 4.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x는 2 혹은 마이너스 2라는 이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x제곱은 0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x는 0이라는 한 개의 근처럼 보이는 중근을 갖겠죠. 정확하게는 x는 0 또는 x는 0이라고 해서 두 개의 근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근,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진 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근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에서 그 근의 존재가 정수 범위에서 혹은 유리수 범위에서 혹은 실수 범위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제각각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연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의 근은 오직 2만 얘기를 했었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정수 범위로 확장시키니까 우리는 이것의 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x제곱은 3이라고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는 근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 범위까지는 이 근에 대해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실수 범위에 대해서까지는 근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지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실제 존재하는 수로서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수 책에서는 이 방정식의 근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언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상의 숫자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라고까지 묻는다면 진짜 이 질문에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멈추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이 아이의 근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어떤 수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시스템상의 숫자다. 그래서 이름이 가상의 숫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허수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가상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복소수, 이 허수라는 것은 어떤 숫자다? 방정식의 근을 논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확장된 시스템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으로 복소수를 공부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할 때 이젠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 2차 방정식은 해를 실수의 범위에서는 갖고 있지 못할 것이고 허수인 범위에서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허수인 수로 존재한다 해서 허근이 존재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복소수라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 즉 허수 체계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논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적인 가상의 숫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수라는 개념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논하기 위한 정도로만 학습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 복소수를 다루는 사실상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소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이 복소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질들 이런 정도쯤만 가볍게 살펴보시는 것으로도 이번 단원은 정말 충분히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걸맞게 강의를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상의 숫자, 막 인공적인 숫자, 시스템적인 숫자 막 이러니까 뭔가 좀 무섭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것만 다룰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아까 보니까 검은색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잘 나오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것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x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숫자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허수 단위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첫 스타트입니다.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x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이걸 가상의 인위적으로 시스템적인 숫자로 만든다면 그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먼저 진행이 됩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 x의 값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루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허수의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걸 i라고 표현하기로 이것도 역시 약속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라는 질문은 여기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그 x의 값을 우리는 루트의 표현을 빌려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허수 단위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복소수의 어떤 한 구성으로서 허수 그리고 그 허수의 기본 단위로서 우리가 허수 단위를 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라는 것을 이용해서 허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이 전체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했으니 다른 것들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약속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그 x도 우리가 루트의 표현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루트 3 곱하기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런데 루트 3이랑 i랑 곱했다라는 것은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1이랑 같이 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1은 물론 우리가 제곱근의 연산, 제곱근의 곱하기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각각 양수일 때만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곱셈을 정의를 내렸지만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꼴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i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그것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아도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사실 수학자들도 완전히 랜덤하게 이런 표현들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었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찾아 그것을 빌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범주 내에서 정의를 내리고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약속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정의야 외워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되게 합리적이다, 나라도 내가 수학자라도 그렇게 정의를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x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해볼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x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건 루트 4i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루트 4라는 것은 2가 되죠. 따라서 얘는 2i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i를 이용해 표현을 했고, 그럼 반대로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이 i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i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허수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허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복소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와 허수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은 걸 복소수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자, 실수는 워낙 잘 아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이 허수라는 것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2i, 루트 3i, 루트 5i 이런 것들이 이제 허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숫자랑 거짓된 숫자를 같이 섞어놔도 그게 실제 존재하는 수겠습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겠습니까? 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일 것 같죠? 이것은 실수랑 허수 중에서 허수가 더 힘이 세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수랑 가상의 숫자, 이 둘을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 둘은 합쳐진 이 모양은 가상의 숫자, 거짓된 숫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허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2i라든지 루트 3i라든지 3i라든지 이런 것들도 허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2 더하기 3i라든지 1 더하기 7i라든지 5 빼기 3i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수랑 허수의 조합이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 즉 가상의 숫자라고 얘기할 법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소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꼴을 제안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a 플러스 b i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b라는 것이 0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허수 부분이 사라지고 오직 이 a라는 부분만 남는다면, 맞다, 여기서 이 a랑 b라는 것은 모두 실수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숫자라고 할게요. 네, 이 전제를 미리 안 깔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a랑 b는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a랑 b는 실수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b라는 것이 0이 되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만 남죠? 네, A라는 것만 남죠? 그러면 얘는 실수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 A라는 것이 0이 되어서 사라져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요? 네, BI만 남죠. 그러면 요 I는 실수 부분 없이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는 이 위에서 언급한 요런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도 살아있고 B도 살아있다면 그렇담 이 I들 실수랑 허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숫자 허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둘 다 0일 때는 어떨까요? 뭐 그때는 0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위에서 언급했었던 실수도 얘기할 수 있고 허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모두를 다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라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보통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 허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틀이기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를 나타낼 때 A 플러스 BI라는 것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한결 더 수월하게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 복소수를 논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랑 B의 값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실수랑 허수 부분을 분류를 해볼까요? 만약에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이때는 실수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면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A라는 값으로 이것은 역시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BI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것은 허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허수도 우리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거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죠. 그러니까 실수는 없고 오직 허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수한 허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좀 귀엽죠? 그래서 순허수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A 플러스 BI 모두 다 살아있는 형태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허수이긴 허수인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래서 이름도 솔직하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랑 B의 값에 따라 이것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허수는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순허수가 아닌 두 개가 섞여 있는 복합적인 그런 모양의 허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의 일반적인 표현법 A 플러스 BI 이건 또 알파벳으로 보통 Z라고 많이 나요. Z를 이제 A 플러스 BI라고 놓을 수가 있고 이때 이 A랑 B의 값에 따라서 그것이 실수가 되는지 허수가 되는지가 지금처럼 달리 나올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가 나오는지 허수가 나오는지 판단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을 구분짓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A, B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실수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실수 부분, 그 다음에 이 B라는 것을 우리가 허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해서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이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B가 허수 부분이라는 거,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BI가 아니라 B, I에 곱해진 이 실수를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I랑 곱해져 있지 않은 이 실수는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I가 곱해져 있지 않은 이 A는 실수 부분, I가 곱해져 있지 않은 이 실수 B는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절대 I까지 같이 끌고 가지 않는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실수 부분이 무엇인지 허수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각각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허수라면 순허수인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지 달리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소수에 대해서 상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가 a 플러스 bi고 하나는 c 플러스 di라고 해봅시다. 상등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도록 하려면 얘네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모양으로 생겨야 그 두 개가 같겠죠. 왜냐하면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고 허수 부분은 실수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 플러스 3i라는 것은 뭐 3 플러스 2i랑 같다. 뭐 여기가 하나가 더 많으면 여기가 하나 더 줄고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i가 하나 더 줄었다고 실수, 숫자가 하나 느는 그런 구조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a라는 실수 부분과 이 c라는 실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하고 그다음 이 b라는 허수 부분과 이 d라는 허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만 이 두 개의 복소수가 정확히 일치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는 c, 그다음 b는 d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지만 이 복소수는 서로 같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랑 같은 복소수는 오직 1 플러스 2i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i라는 것과 2 플러스 3i가 같으려면 a는 뭐가 되고? 네,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복소수의 상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단순해요.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으면 됩니다. 아니 그냥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양측이 똑같이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으면 그럼 같은 녀석이고 똑같이 안 생겼으면 무조건 다른 녀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에서 우리가 또 다룰 용어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다른 펜으로 쓸게요. 켤레, 복소수. 여러분들 그 켤레라는 그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신발 셀 때나 양말 셀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위로 켤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발이 이제 뭐 5쌍 있어요. 그럼 5켤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양말이 뭐 3쌍 있어요. 그러면 양말 3켤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아이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켤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소수끼리도 서로 쌍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즉 실수 부분은 동일한데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그 두 아이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는 아이예요. 즉 한마디로 2 플러스 3 i라는 것의 켤레복소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2 마이너스 3 i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는 이라는 이 말을 매번 쓰는 게 또 귀찮잖아. 수학자들은 다들 뭐라고? 귀차니즘 투성이. 네, 수학자들은 전부 다 귀차니즘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길게 쓰고 길게 읽고 길게 표현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줄이고 생략하고 다 막 없애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라는 이 5글자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라는 것은 2 플러스 3i 바라고 있습니다. 바, bar이라고 해요. 그래서 2 플러스 3i 바는 2 플러스 3i의 켤레복소수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3i 바는 2 마이너스 3i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4i 바는 뭐가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4i의 켤레복소수요. 네, 3 플러스 4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i라는 녀석의 켤레복소수는 무엇일까요? 5 플러스 i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쉽게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i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의 켤레복소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2i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해서 틀리는 아이들이 진짜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가운데 거 이렇게 막 부호 바꿔줬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켤레복소수를 뭐라고 정의했죠? 네,
실수 부분은 어떻고 그대로 있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뭐라고요? 실수 부분은 그대로고 여기 허수 부분만 반대로 부호가 바뀌는 것을 켤레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은 뭐예요? 네, 마이너스 3이죠. 허수 부분이 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i라고 써주셔야죠. 네,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지 이거는 틀린 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좀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4i 플러스 5의 켤레복소수는 네, 마이너스 4i 플러스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5 마이너스 4i라고 써주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루트 2의 켤레복소수. 요거 조금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실수 부분이 뭐고 허수 부분이 무엇인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실수 부분이 뭐예요? 네, 루트 2죠. 허수 부분은요? 0이요. 따라서 얘는 루트 2라는 것을 켤레복소수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3i의 켤레복소수. 네, 3i의 켤레복소수는 역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이 3이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i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실수 부분이 있을 때 3의 켤레복소수는 그냥 그대로 3이다. 그리고 허수 부분만 있을 때, 즉 한마디로 이건 순허수라고 하죠. 마이너스 7i의 켤레복소수는 무엇이다? 네, 7i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소수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복소수의 정의, 허수,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복소수가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 복소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렇죠? 네, a 플러스 bi라는 것이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값에 따라서 얘네가 어떠한 숫자들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서로 같고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이 두 개의 복소수는 서로 같다. 즉 한마디로 복소수의 상등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켤레복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켤레복소수의 표현법도 공부를 해봤고 이제 켤레복소수를 직접 구하는 것도 같이 해보았죠. 네, 일단 이 복소수의 기본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복소수의 대소관계와 일단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수는 물론 이제 실수도 있긴 하지만 허수도 있다라고 하니 이 i는 대소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따를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i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막 딱히 뭐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귀신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그들의 존재가 밝혀지진 않았죠, 그렇죠? 네, 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중립을 유지해서 그냥 모른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이 더 키가 큽니까? 외계인이 더 키가 큽니까? 그럼 귀신이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외계인이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귀신이 더 똑똑해요? 외계인이 더 똑똑해요? 모르잖아요. 왜? 없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가상의 것이니까 이 두 개의 대상 중에서 누가 더 키가 크고 작은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더 몸무게가 무겁고 뭐 덜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직 실체가 없으니까. 없는 두 개의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양적으로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 복소수의 대소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소수 내에 있는 실수에서는 대소관계를 논할 수가 있지만 이 허수들끼리는 대소관계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2i랑 3i 중에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3i면은 i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그럼 얘가 더 크다라고 할 법하지 않나?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중에서 그럼 마이너스 3이 더 컸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숫자 부분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건 대소관계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이 질문, 이 의문은 내가 예전에 먼저 가졌었던 질문이었는데 이거 한동안 나 되게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얘네들은 논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인정. 그건 알겠어.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1과 2 중에선 당연히 2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겠습니까? 1 플러스 i랑 2 플러스 i. 이게 내가 제일 골치가 아팠었어요. 혼자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을 보고서 이거 1 플러스 i랑 2 플러스 i는 이것만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1 플러스 i라는 것보다 1만큼 더 큰 게 이거니까, 말 그대로 1만큼 더 큰 게 이거니까 1만큼 더 큰 게 이거니까 얘가 더 크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궁금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때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얘보다는 얘가 1만큼 더 크니까 얘를 얘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있겠지. 시스템적으로든 어떻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 있잖아요. 허수끼리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양적인 비교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과 정의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더 큰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허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더 크고 작고라는 것을 정의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애당초 정의를 안 했던 겁니다. 애당초 그냥 뭐가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없음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결국 1이 더해졌으니 하나가 더 크네 마네라는 논란 자체가 애초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대소관계를 애초에 그냥 논의하지도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냥 애초에 약속을 안 했어요. 크다 작다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 왜?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묘사를 했듯이 귀신과 외계인 중에서 누가 더 키가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은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실루엣 봤을 때 귀신이 외계인보다 조금 더 이제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귀신도 약간 조금 흐리멍텅하고 약간 좀 이렇게 뿌옇고 외계인도 약간 조금 이제 지지직거리면서 좀 뿌옇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시다. 이 실체가 없는 것들끼리 그렇게 키를 재고 뭐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애초에 정의를 안 내린 거예요.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논란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얘가 1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없는 숫자고 없는 숫자니까 이 자체가 그냥 금지다. 애초에 정의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불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허수에서는 대소관계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자, 그러면은 사칙연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이라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우리가 일단 a 더하기 b i라는 것과 c 더하기 di라는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더 해보면요, 일단 얘네들은 더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들끼리도 더할 수는 없죠. 그치만 실수 부분끼리는, 허수 부분끼리는 서로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있고 저들은 또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그룹들끼리 끼리끼리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빼기는 어떨까요? a 마이너스 c
이거 빼기는 이제 이 자체를 다 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괄호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냥 써야겠다. 이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여기서 이걸 빼거나 여기서 이걸 곱하거나 여기서 이걸 나누거나 이렇게 총 4가지의 연산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것도 없는 숫자에 대한 사칙 연산을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b 빼기 d i요. 자, 곱하는 거는 마치 이것이 그 1차식과 1차식 곱셈을 하던 것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i 그 다음에 더하기 b d i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i의 정체가 뭐였죠? 네, x제곱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i라고 불렀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i라고 하겠다. 그럼 당연히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서 ac 빼기 bd 일단 더하기 ad 플러스 bc i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이 결과 외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전부터 해왔었던 그런 계산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외워서 진행할 건 아닙니다. 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눗셈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이렇게 놓는 것이 이제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 나누기 오른쪽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눗셈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나눗셈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나눗셈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만 놓게 되면은 이 분모도 허수, 분자도 허수, 좀 뭔가 보기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할까? 네, 이 분모랑 분자가 모두 다 전부 이런 식으로 허수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를 바라느냐? 네, 분모만큼은 적어도 이게 허수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모가 허수가 아니길 바라는, 즉 한마디로 분모가 그래도 실수이길 바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네,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1 플러스 2i 분의 뭘 해볼까?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는 이 녀석을 실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분모 문제에 무엇을 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자, 1번 1 플러스 2i. 그럼 한번 곱해볼까? 그럼 1 마이너스 4. 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리고 끝이 나나요? 아니죠.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4i. 안 없어지네.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요거 때문에 지금 망쳤네. 그럼 그게 없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없는 공식이 하나가 있잖아. 국민공식. 네,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1-2i라고 써서 그들을 계산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1과 1을 곱해서 1, 2i랑 마이너스 2i를 곱해서 플러스 4 분의 1 마이너스 2i.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5분의 1 마이너스 2i라고 쓸 수 있으니까 실수로 바꾸는 거 성공했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숫자를 곱하려고 했더니
1 플러스 2i를 곱했는데 그때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네, 1의 제곱 빼기 4,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해서 이제 i가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우린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만들어주기 위해 2ab가 없는 것을 떠올린다. 그게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만 나오는, 그래서 1제곱 빼기 2i의 제곱으로만 나와서 더 이상 여기엔 i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합을 떠올리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 얘랑 뭐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한다 이렇게 외워두지 마시고, 결례복소수를 곱한다 이렇게 외워두지 마시고, 왜 그게 곱해져야만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외우든 어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왜 내가 여기에 1-2i를 곱해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켤레복소수의 성질. 다음 장에 나갈게요. 너무 공간이 부족하네요.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할 건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별로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의식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만큼 그렇게 뭐 불이익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 푸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이 성질이라는 건 당연한 진리, 당연한 원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성질을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사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기깔나게 이 문제를 엄청 쉽게 효율적으로 푸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좀 많이 버벅거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를 굳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질 같은 것들은 잘 기억해놨다가 적재적소에 맞게 자꾸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한 시도들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러면은 성질로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Z랑 Z바랑 서로 같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Z바라는 것은 Z랑 다른 점이 실수 부분은 같았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데 그것이 어찌 그 전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쵸, 허수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증명해 봅시다. Z라는 것은 A 플러스 BI예요.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I죠. 근데 이들이 같았다라는 것은 양변에 일단 A 똑같이 빼주고요. BI랑 마이너스 BI가 서로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B랑 마이너스 B가 서로 같았다는 거고, 따라서 B의 값은 0이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Z랑 Z바가 서로 똑같다. 그럼 이건 뭐다? Z는 실수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Z 더하기 Z바가 그것이 0이다.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1번 문제를 같이 해봤더니 이제 2번 문제가 좀 그것 때문에 유리하게 좀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으면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못하신 분은 잠깐 일시정지하고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계속 하긴 해야 되니까. 자,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자, 그 결과는 네 맞아요, 2a예요. 2a. 근데 그것이 0이래.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2a가 0이라고 했으니까 네, z는 순호수. 그쵸? 네, 순호수.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얘기를 하기는 해야 해요. 이게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서 z는 0일 수도 있습니다. b까지 0이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쵸? b까지 0이어버리면은 a도 0이고 b도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순호수일 수도 있지만 애당초 그냥 아예 생 0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함정파는 문제를 내가 그래도 몇 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그래요. z라는 것과 z바라는 것을 더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얘가 뭐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z에서 z를 뺀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z랑 z바를 곱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 자, z 더하기 z바라는 것은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연산했었죠. 그쵸? 이거 바로 위에 있지 않나? 그쵸? 네, 이 두 개를 연산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네, 맞아요. 2a가 나와요. 2a. 자, z에서 z바 빼면요, 네,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 빼는 거니까 2b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z 곱하기 z바는 무엇입니까? z 곱하기 z바. 계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합차공식 적용시키면 되죠? a제곱 빼기 네, bi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의 연산에서의 성질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되게 쉬운데 이것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Z1이랑 Z2랑 더한 것의 켤레복소수는 그들을 각각 따로따로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서 더한 것과 같대요. 이것이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증명하는 것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Z1이라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2라는 것을 c 플러스 di라고 놓고 한번 직접 유도해보세요. 이거까지 내가 다 해주면 진짜 완전 내가 씹어가지고 떠먹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유도는 직접 해보시고 이 결과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 혹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물어보고 있을 때는 이 Z1이랑 Z2의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더해도 되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 땐 그들을 먼저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켤레복소수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행인 것이, 너무나 다행인 것이 더하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눈에 잘 보이게, 뺄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심지어 곱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심지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눌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걸 물어본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걸 물어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다면 변환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 성질에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1, 2, 3, 4번이라 쓰려 했는데 1번만 쓰고 멈추니까 좀 뭔가 되게 찝찝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얘네가 모두 다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편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Z를 Z1과 Z2를 다음과 같이 세팅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네, 증명을 해내는 것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굳이 해줄 필요까지는 없어서,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해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안 해드리지만 반드시 꼭 챙겨서 진행해 주실 거 네,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i라는 녀석이 루트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쵸?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근을 우리가 i라고 쓴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그렇다면은 i 세제곱이라는 것은 양변에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럼 i의 4제곱은 이걸 또 네, i를 한 번씩 곱해준 셈이니까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한, 즉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1로서 얼마를? 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i 5제곱은 여기에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i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i 6제곱은요? 네, 그냥 i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i 7제곱은 i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마이너스 i라고 쓸 수가 있고요. i 8제곱은 i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 i 4제곱은 1이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어때요? 이렇게 총 4개씩 이렇게 묶여서 계속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허수단, 이 i의 연산 성질, 좀 더 정확하게는 거듭제곱에서의 성질은 이렇게 4개의 값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걸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 i의 2031제곱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i의 4제곱에다가 507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네, 암산해서 봤습니다. 2031이라는 것을 4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 5, 20, 그 다음에 여긴 0, 31인데 이제 아무것도 못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7 해서 이제 28, 3이 이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목숨 507, 나머지는 3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i의 4제곱이라는 것은 1이니까 1의 507제곱은 역시 1이죠. 더하기 이제 곱하기 미안합니다. 곱하기 i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i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 강의는 좀 의도적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거리들도 좀 던져드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연산 따라오는 게 너무 어렵다면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들어주세요. 그걸 또 하염없이 계속 늘어지게만 찍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졸려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요 정도쯤까지만 좀 템포를 낮출 테니 나머지 좀 부족한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뭐 수마쿰라우데라든지 그 바이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이그젠플이나 뭐 개념 콕콕이랑 아니면 뭐 예제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실제로 그 문제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연산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네, 물 좀 마시고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거냐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우리가 요거는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루트 ab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a랑 b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지 않고 이게 좀 뭐랄까 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 그 다음에 둘 다 음수 요렇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화 없이 여전히 성립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실제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정의상 그렇다는 걸.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그것이 뭐가 되는지 루트 마이너스 6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그쵸? A, B 요런 형태로 나오는지 요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도 역시 루트 마이너스 6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그것은 루트 2개를 곱하니까 6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음표도 안 썼네. 여러분들 그럼 헷갈리겠다. 그렇죠? 네, 이게 궁금하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무슨 수로 알아보느냐? 자, 우리가 언제나 항상 이거 읽다가 다시 소환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 복소수, 즉 특히 이 허수를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i를 떼고 연산하는 게 법칙입니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요거는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i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루트 6 i라고 표현이 되죠?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 첫 번째 해결됐네요. 마이너스 루트 6이 근호 안에 들어가 루트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근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써질 수 있겠다. 요거는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이 순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건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는인데 네, 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 자, 그럼 얘는 루트 6i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6. 어때요? 예상한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얘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자,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3이랑 각각 곱하니까 뭐가 돼요? 루트 6 일단 곱하기 i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아니네. 아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그 두 개를 곱해서 그냥 6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왜 튀어나온 거야? 네, 바로 요 두 친구 때문에 나타나게 된 i 이 두 개를 곱해주다 보니 그때 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근호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어버린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온 셈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우리가 기존에 보던 형태랑은 다른 식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다시 a와 b가 모두 0보다 작을 때 그때 우리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더 이상 루트 ab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i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좀 알아보고 싶을까요? 네, 곱을 했으니까 이제 나누기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루트 a분의 루트 b 이거는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요.
그러면 또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요 네 가지 상황들을 모두 다 분석해보고 싶을 테니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루트 A 분의 루트 B, 그것이 루트 A분의 B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첫 번째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자, 그 아이는 루트 2분의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결론이 나왔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것이 루트 a분의 b가 된다.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것이 루트 a분의 b가 된다. 어때? 맞았죠? 네, 우리가 미리 쓴 이 잠정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다시 다른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 예시 좀 내는 순서가 좀 중요해가지고. 자, 두 번째 예시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루트 2i, 이거는 루트 3i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뭐 i 둘 다 똑같이 없애준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i 똑같이 둘 다 곱해준다 생각해도 되죠. 어쨌든 이 계산 결과는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서 루트 2분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는 이걸 어떤 계산으로 좀 유추를 해봤었죠? 좀 예상을 해봤었죠? 네,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라는 그 결과로 나오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루트 2분의 3이 나오는 게 타당해 보여요. 어때? 나왔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시.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것은 분모분제 각각 i를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i 제곱분의 i, 즉 한마디로 루트 2분의 3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c잖아? 마이너스 i. 자, 그러니까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어떤가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결과는 이런 결과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왔다면 뭐가 나왔어야 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그냥 이것만 나오고 끝났어야 됐잖아, 그치?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아니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왔죠. 아, 이거는 저 내가 원하던 그 예상했었던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마치 곱셈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게 여기서도 또 등장했구나.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루트 a분의 루트 b 그 계산 결과는 루트 a분의 b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루트 a분의 루트 b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지금처럼 마이너스 갑자기 튀어나오고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 뒷부분이 흡수적으로 나왔지만 이 앞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점이 이제 의아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각각 어떤 상황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 경우만 얘기할게요. 네, 그건 한 가지 상황밖에 없었으니까 A라는 것이 0보다 어떻고 작고 B라는 것이 0보다 어떤 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 등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긴 합니다. 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먼저 다루고 있는 거니까 A랑 B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먼저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고요. 분모만 홀로 고독히 음수고 분자는 이제 양의 값을 갖고 있다면 그럼 그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것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소수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쭉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복소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걸 그냥 하나의 정상적인 단원을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자. 네,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된다? 네, 사칙연산과 그들의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정의, 성질, 사칙연산 요 세 개만 가볍게 알아두셔도 전혀 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여러분들도 그 취지에 걸맞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뤘었던 요 공식 같은 것들은요, 일단 대뜸 외우지 말고 그냥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항상 말씀드렸죠. 그 제곱근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그럼 그때 그 마이너스를 i로 빼놓고 계산하면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시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런 공식 같은 거 적용시키지 않고도 그냥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부 다 i로 바깥으로 빼서 계산을 하다 보면 100% 모든 다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답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끝으로 일단 이 4단원 복소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